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백조 잭팟. 이 기업 역사적 최저 매수 가격 지금 사면 5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최근에 이제 속보로 나온 게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JP 모간이 뭐한다?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게 JP 모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죠. 뭐한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주들이 리스크들을 가지고서 증시를 하방으로 압력으로 밀기도 했고요. 은행주 개별적인 리스크 때문에 관련 은행 모멘텀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형 은행들이 이제 뭐하고 있다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 분위기를 잡아내느냐? 당연하게 뭐하고 있다? 이제 은행주들의 저가 매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은행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도 나오다시피 지금 은행주들이 저가 매수라는 건 지금까지 악재를 가지고서 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악재 해소가 나와줘도 이 시점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은행주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저가 매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꼭 은행주만 있을까? 저는 그게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 지금 일단은 은행주의 실적,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월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것이 미국 자체적으로 은행 사태, 여러분들 알죠? 뱅크런 사태와 함께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은행 관련되어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나갔던 약 17억 달러에 대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정도 되겠죠? 2조 정도에 대한 자금이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이 자금 유입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나 지금 최근 은행 사태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느냐. 4월 16일에도 뉴스가 지금 오늘장에도 나와 있는 게 은행들이 최근에 위기로 인해서 대출을 줄게 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예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는 금리가 동결, 그 다음에 인하.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하방의 시장 압력을 견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금리가 동결에 대한 이 시장의 상방 기대,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은행주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거는 은행 관련되어 있는 이 리스크로서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가 휘청거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까지 함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하면 좋느냐? 어차피 은행주가 아니어도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매수의 저가 매수 기회 종목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은행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해보면 좋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로서 시장이 상방으로서 올려칠 때 강한 시세 차익을 노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불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는 이 시장에서의 최저가 매수 기회는 무엇이냐, 최저 매수 종목은 무엇이냐, 바로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다? 제약바이오라는 거예요.
기지개표는 제약바이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약주가 근 2년 동안 최소 50% 뭡니까? 마이너스 반토막 최소 마이너스 50%된 종목들이 80%가 넘어갈 정도로 제약주는 지금 뭐하고 있다? 하방으로 다 때려 죽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주는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오히려 여러분들이 최저 매수 기회로서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약주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늘 말했다시피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약주라고 해서 모든 제약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우리나라 제약주, 사실 우리나라 제약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웬만한 기업들, 웬만한 종목들이 좀 그렇긴 해요. 업종들 그렇긴 한데 뭘 하고 있다고요? 바이든 손바닥에 놓인 K제약바이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과 바이오,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손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를 삶에 있어서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 분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거죠. 악마 마약에 비틀거리는 미국의 사회. 그래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뭐다? 바로 마약이라는 거죠. 마약.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약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합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도 마약에 대한 이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약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분명하게 이 바이든, 지금 미국에서는 솔직히 더 심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주축인 북미 삼국이, 미국 주축 북미 삼국이 뭐예요? 좀비 마약 펜타닐 억제 위에 중국 공동 압박하는 등 지금 이 마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합니까? 마약 억제에 대한 이 바이든 정권에서의 마약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펜타닐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지금 이 좀비 마약으로서 차단 강화 방안 발표, 차단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당장에 이거를 뭐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게 뭡니까? 펜타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다 지금 뭐예요? 이제 미국 황폐화시킨 신종 마약 펜타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값싸죠. 값싼 뭡니까? 동물성 마취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료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를 얘네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 뒤지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값싼 펜타닐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뭐가 된다? 이것이 결국에 마약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 마약성 진통제 이거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이것을 뭐한다?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제를 찾아내야겠죠. 대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또 한 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뭡니까? 국내 펜타닐, 이게 뭐 펜타닐이 국내든 해외든 오남용 우려 수준의 칙을 결국에는 대체제는 마약성 진통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비마약성 진통제가 되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아닐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수혜주로서 봤을 때는 시장에 딱 나와 있는 종목이 이제 곧 임상 3상까지 3상까지 완료될 것 같은 그런 이 종목이 있죠. 바로 그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비보존제약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개시. 비보존제약이 해당 갖고 있다.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피란제린 임상 3상 성공이라고 하죠.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건 이제 10판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비보존제약이 사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비보존제약을 사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꺼려야 할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요. 왜? 지금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기 종목이죠. 한기 종목.
근데 이 환기 종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최근에 중앙 D&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환기 종목인데 지금 얼마? 300, 약 400원에서 5,800원까지 12배, 13배, 14배, 지금 14배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중앙 D&M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탄력성이 있냐 없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에도 환기 종목 위험해요 하신다라고 하면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뭐합니까?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비보전 비마약성 진통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FDA 임상 3상 진입 급등인데 여기다 나와있다시피 텔콘 RF제약이 뭐한다? 이제 관계사인 비보존이 개발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시작했던 수익 급등세다. 그래서 아까 오피란젠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텔콘 RF 제약은 비보존 제약과 엮이면서 이 비보존 제약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텔콘 RF 제약은 그나마 환기 종목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에도 어쨌든 얘는 비보존 제약처럼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하면 연관이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보시면 좋은 종목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제 올리패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비마약성 진통제 효능 기대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올리패스 같은 경우가 봤을 때 90명 가운데 지금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호주 임상 2상 중간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효능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라면 하면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았죠. 정리될 것으로 보고 이제 이 리포트하는 시간 좀 더 걸리겠죠. 이 결과에 따라서 3상 진행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 뭡니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 3상 관련된 기대감으로서 충분히 급등할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의 주사로 약효가 2개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 충분히 임상에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효능만 입증되면 되는 상황. 그러면서 이 진통제 시장 규모는 뭐다? 지금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만 100조 원이 넘는 만큼 얘네가 여기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 시세 차이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 이전 겨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과거부터 뭐합니까? 진통제는 수확 직전에 있고 2022년 4월부터 뭐하고 있다고요? 다수 기술 수출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라고 하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3상 진행, 이제 2상 결과와 함께 3상 진행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기술 수출 모멘텀까지 나와 버린다 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올리패스라는 종목이 과거 전고점까지 다이렉트, 지금 이 구간이죠. 4,000원, 6,000원 이 구간에서 열심히 모아갔을 때 평당 5,000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뛰어든다고 하면 5배 정도의 목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이 올리패스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올리패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이를 원해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장투하기 싫어요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맨날 링크를 남겨놓습니다. 링크를 남겨놓으시면요, 들어오시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고요. 2095분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몇 퍼센트, 뭐 300%, 67%, 뭐 100% 이상 수익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무료로 강평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